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자권리보호법의 일환인 레몬법에 대하여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레몬법에 대해서 좀 자주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요. 네. 레몬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년부터 레몬법이 달라질 거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네. 관련된 소식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간 처음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는 많이 아시는 레몬법이지만 그래도 레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오늘의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특히 주로 자동차 같이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같은 내용 고장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고장이 난다든지 또 워런티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네. 미국에서는 품질 보증 기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약속한 그 기간 내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하거나 이렇게 될 때 뭐 보통 2번 정도 좀 중대한 결함이 있어 수리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환불이라든지 결함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이제 소비자권리보호법인데 네. 그걸 보통 우리가 줄여서 레몬이라는 것이 이제 오렌지인 줄 알고 오렌지랑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네. 오렌지인 줄 알고 이렇게 물었는데 알고 보니 레몬이어서 이제 표정이 시큼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뜻에서 네. 이제 줄여서 레몬법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레몬법 234 법칙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정한 이 법칙인데 네네. 기억하기 맞습니다. 좋은 그런 법칙인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안 그래도 동부 버지니아에서 어떤 네. 분이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한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는 이 234 법칙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던데 네. 그래서 그 3이라는 첫 번째 숫자 2라는 것은 2번 고쳤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3이라는 거는 30일 이상 수리받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4는 좀 작은 고장들, 네. 자잘한 고장들 4번 났을 때 해당되는 건데 네. 그래서 한 번 수리했더라도 30일이 넘으면 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수리를 좀 맡겨보시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1, 2, 3, 4 법칙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네네. 그것도 네. 있죠.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2, 3, 4 법칙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런 법칙도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 레몬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아신단 말이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 레몬법에 변경이 생긴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 건지 기존의 법과 새로 바뀔 법을 좀 비교해 주시면서 네. 자세한 설명 오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AB 1175 법안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또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이 법안이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 레몬법이 바뀐다는 게 알려진 게 얼마가 안 돼요. 네. 이 법이 지금 진행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네. 최근에서야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B 1175라는 지금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A라는 것이 이제 어셈블리 하원이라는 뜻이죠. 하원에서 네. 발의가 돼서 지금 하원을 통과했고 가주 하원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주 상원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지사 개빈 뉴선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서 네.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비토를 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태고요. 네. 만약에 이제 주지사께서 서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내년 초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네네, 캘리포니아입니다. 요것은 네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새로운 레몬법이 적용이 되는데 네. 그것을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레몬법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보다는 2, 3, 4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에 조금 유리하게 왜냐하면 레몬법 케이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자동차 회사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특히 또 소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한다면 시간도 늘어나고 소비자들한테
지불하는 비용보다 네. 변호사비를 너무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요 내용 중에 하나는 워런티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1년 안에 이제 클레임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워런티 기간 안에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여러 번 수리를 받았으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뭐 10년 전 거라도 기록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클레임을 해서 청구해서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공소시효다 네. 뭐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클레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면은 워런티가 끝나고 나서 1년 안까지 해야 그 워런티 기간 동안 있었던 문제를 보상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저희가 레몬법에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케이스가 줄어들겠죠. 그죠? 자동차 회사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때 레몬법을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근데 기록만 갖고 있으면 지금 아는 기존에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1년 전이었다. 그러면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소비자가 이 차를 사신 분이 차를 전달받은 날짜. 네. 거기 이제 기록에 보면 DS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딜리버리 된 데이트 날짜. 네. 딜리버리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6년이 지나면 클레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차를 구입한 지 보통 이제 딜리버리 전달받는 게 6년이 지났을 때 전달받잖아요. 네. 전달받으면 뭐 이렇게 타게 되는데 네. 워런티는 보통 이제 5년 6만 마일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차들은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주는 차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6년에서 차들 10년 사이에 사고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받고 그때 클레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6년으로 딱 제한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전달을 받은 뒤 네. 6년 이상 탄 차들은 레몬법을 걸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리하네요. 예, 네, 사실 불리하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조금 품질에 자신 있는 차들은 3년 뭐 이렇게 4만 6천 마일 워런티를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차들은 5년 6만 마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차들이 좀 신기한 게 워런티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문제가 생기기 생기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획기적으로 좀 줄이기 위한 좀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데 네. 이제 레몬법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그다음에 소송을 시작한 다음에 소송을 시작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송을 시작하면 아마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이 영어로 이렇게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이 디스커버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3자를 통한 중재 미디에이션을 거치도록 한다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오픈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뭐 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2%가 채 안 됩니다. 네. 재판으로 가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는 2% 미만이에요.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갖고 있는 패라 그러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증거를 오픈해야 되고 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오픈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내가 기억이 잘못됐다든지 거짓말하는 쪽에서 네. 더 이상 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예가 블랙박스가 있는데 자동차를 운행하다 블랙박스가 내가 파란불에 갔네 빨간불이 당신이 왔네 이렇게 싸우다가도 네.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사실 누군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순간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네, 한쪽이 네. 잘못된 누군가의 기억을 손은. 하고 있든지 네.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쪽에서 한쪽이 포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제 레몬법 소송을 시작한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중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3자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그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 제3자 변호사가 양쪽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보고 또는 적당한 그 기준을 통해서 네. 중재를 해줍니다. 네. 아 이쪽이 이 정도 갖고 있고 이 정도 합의점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나요. 아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한두 시간 이렇게 미팅을 하고 또 서로 이쪽에 가서 이제 저쪽에서 얼마의 조건을 제시했다. 네. 이쪽에서 얼마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흔히 저희가 레몬법 소송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온 그 결과물은 네. 뭐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뭐 얼마의 보상금이 나온다, 뭐 네네. 이런 결과물은 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재판까지 간 건가요? 지금까지는 네. 이것을 이제 거의 초기 단계에서 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양쪽 자동차 회사랑 이제 소비자를 대신하는 그 변호사가 상대방한테 요청해서 받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재판의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거의 끝까지 갑니다. 네. 거의 끝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도 2년 가까이 걸리고 아 그래서 뭐 과거에는 1년 반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났죠. 네. 2년 가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굉장히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 법을 도입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네.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가 좀 훨씬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게 줄어들겠네요.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레몬법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때 차 때문에 사실은 딜러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상금은 없냐고 따로 나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없냐라고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 보상에 관한.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는데 예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이 차가 레몬법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을 때, 네. 거부했을 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됐을 때는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페널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것이 손님이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레몬법에 있는데 지금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시빌 페널티를 청구할 때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에 꼭 이렇게 문서로 알려준 다음에 네.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문서로 알려주지 않았나 네, 보죠. 그 전에는 바로 이 소장이 날아가서 네.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네.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법안이 개정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레몬법 소송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데서 이게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뭐 변호사들끼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코트에 가서 이렇게 파일을 보면 전부 다 레몬법 소송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 그 정도로 다 많군요. 보면 원고는 네. 플레인티프라 그러죠. 원고는 이 개인인데 피고가 다 자동차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몬법 소송 변호사만 이렇게 재미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숫자로는 전체 민사 소송이 한 10%가 이 레몬법 소송이고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면 2015년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레몬법 소송으로 간 케이스가 15,000건이었었어요. 네. 15,000건, 죄송합니다. 4,500건. 네네. 4,500건이었는데, 2년 전이 2022년, 요때는 3배 이상 늘어난 이 엄청 7년 만에 늘었네요. 15,000건이 됐어요. 네네. 소송으로 간 케이스가. 근데 지난해는 몇 건이었냐면 22,000건이에요. 네. 그 1년 만에 1.5배가 는 거죠. 네. 22,000건.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3만 건 정도가 해당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 많냐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레몬법에만 영향을 그 케이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캘리포니아 이 법원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그 너무 많은 정도인가요? 케이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네. 파일링을 오늘 이렇게 접수를 하면 보통 이제 양쪽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네.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이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정도에나 한번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그 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먼저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배경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좀 주도적으로 네. 로비를 해서 좀 새로운 법안을 지금 좀 만든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송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죠, 그죠? 그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차를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지만 이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회사들은 미국 자동차 회사예요. 네. 기억나는 게 이제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포드,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요 세 개 회사인데 나머지 또 자동차 회사들은 이 법안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이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100년 동안 기계를 만들던 회사예요. 엔진.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나 이쪽으로 강점이 있지만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특히 테슬라는 디지털이죠. 네. 테슬라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컴퓨터에 컴퓨터같이. 그냥 바퀴를 4개 달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맞습니다.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 산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자동차 이 특히 빅3, 3사들은 이 컴퓨터화된 이런 부품들 컴퓨터 칩이라든지 뭐 반도체 칩, 센서 이런 거에 자꾸 고장이 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네.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기차를 보고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개념을 자동차, 엔진 자동차 그런 개념보다는 일종의 가전제품 같이 네네, 맞습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이 그런 전자제품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전통적인 미국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좀 변화에 네.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만들고 싶지만 자꾸 센서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가장 많은 그 워런티 기간 안에 가장 많은 고장이 있는 차 브랜드가 포드라고 그래요. 네. 포드는 지난해에만 그 워런티로 수리비만 19억 달러를 지불했고 네. 리콜 건수만 56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하나씩 리콜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차들이 500만 대가 지금 네. 이 도로 위를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500만 대가 지금 미국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자동차의 결함은 이 운전자의 안전과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리고 또 이 레몬법을 통해서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어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면 법률이 개정이 되면 사실 이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조금 나눠서 네.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요. 그 안 좋은 점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워런티 기간이 끝난 다음에 1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을 이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뭐 statute of limit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이제 제한이 좀 걸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전달받은 지 차를 그러니까 구입한 지 6년 안에
레몬법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 기간이 파워트레인에는 10년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6년에서 10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좀 차단이 되는 좀 그런 네, 그렇군요. 좀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법안에서 좀 보완된 게 결과를 좀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운전자가 좋은 게 아니고 사실 변호사가 좋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 끌고 또 일한 걸리니까. 만큼 뭐 변호사들이 네. 또 시간당 또 비싸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클레임부터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가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는 클레임이 접수되면 30일 안에 그 고객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60일 안에 차량을 환불한다든지 뭐 교환한다든지 이 절차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달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이 되는 거죠. 최장. 그러니까 네. 결과를 알고부터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여기서 왜 더 60일이냐면 네. 이제 고객이 그동안 돈을 낸 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먼트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또 찾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를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코스코에 물건 환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이제 트럭을 보내야죠. 네. 차를 픽업해 오고 또 그 이제 어디서 만나서 보통 딜러에서 만나죠. 그럼 또 날짜를 어레인지 해야 되고. 또 이제 날짜를 서로 맞춰서 네. 이렇게 또 몇만 불이 금액이 되잖아요. 네네. 또 그렇다고 자동차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지만 그 몇만 불이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본인들도 그걸 펀딩이 이슈하기 돼야 위해서 되고. 네. 또 절차를 거쳐서 또 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안에 빨리 알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은 조금 있다고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보통 최대 한 2년까지도 걸렸던 네, 것이 소송으로 갈 경우에 이게 이제 보통 2년까지도 가고 지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 만나는데 뭐 6개월 이상 걸리니까 네.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재는 양쪽이 굉장히 서로 감정이 이렇게 안 좋고 나 절대 양보 못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재를 통해서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결과를 알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이제 내년부터 개정이 될 거다 하면은 뭐 내년 말쯤 되겠죠? 그때까지 케이스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는 케이스들은 이 변경되었을 때 모두 무효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접수된 것들은 이제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새로 내년부터 법이 발효됐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접수되는 되겠죠. 것에만 적용이 네네. 된다. 그렇다면 좀 이 레몬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개정되기 전에 이미 소송을 하신 분들은 이전 법에 적용해서 이 소송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개정법에 적용이 돼서 이전 법을 통해서 이전 이렇게 법을 하게 통해서 되겠죠. 하게 되는군요. 네. 찬반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 법이 네. 사실은 공개된 것 자체가 네. 이런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려졌어요. 네. 최근에 알려졌는데 요것은 이제 자동차 회사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 빅3 이 GM이랑 포드 크라이슬러가 그리고 또 고장이 많은 브랜드가 이 RV 레저 비클 있잖아요. 여기 아주 고장 막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는 집을 차에 싣고 시속 60마일로 달린다. 그렇죠. 또는 비포장 도로를 고장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네네. 이 회사들이 지금 가주의 그 하원 의원 몇 명을 이렇게 로비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을 심사하는 회기 바로 직전에 2주 전에 클로즈되기 2주 전에 이 법이 상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법안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발의한 의원이 아니면 이거 장단점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주 만에 번갯불에 콧고 막듯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럴 수도 근데 있군요. 왜냐하면 이게 네. 또 발의한 사람이
그걸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는데 찬성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말이 되냐 싶은데 또 그 다른 의원도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네. 그 법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원들 간의 친분에 따라서 네. 뭐 A 의원이 발의했네. 그러면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오픈된 지 2주 만에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해서 그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미국 자동차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지 BMW 이 독일 회사랑 네. 그다음에 일본 회사 도요타 혼다 그다음에 한국 업체도 현대도 이 법안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뭐 변경할 네. 뭐 메리트가 없다는 없다. 거죠. 그리고 뭐 소송으로 오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찬성하지 않는 좀 그런 그렇군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주신 말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레몬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네.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이 법안을 최근에 좀 알게 돼서 좀 스터디하고 또 이 숫자도 보니까 실제로 케이스가 1년에 1.5배씩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레몬법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컴퓨터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장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들이 자동차 회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레몬법도 변하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몰라요. 네. 변할지 모르는데 자동차 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유심히 보셨다가 좀 수리를 잘 하셔서 수리 기록을 잘 만들어 두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레몬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소송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법 같은 소송을 했을 때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 보상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법률에 대한 어떤 개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영 변호사님과 함께 레몬법과 내년에 달라지는 레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상담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가요. 213-700-3159 예, 213-700-3159로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제 이름 치시면 제 연락처가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213-700-3159번 정대용 변호사님께 문의 주시면은요 자세한 정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레몬법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정말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